미국의 나사는 인류는 곧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바다의 위협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2030년부터는 전례 없는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겁니다. 해수면이 상승하는 대표적인 이유로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아내리는 것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빙하가 녹는 건 오히려 사소한 문제라고 말합니다. 진짜 문제는 바다의 수온이 오르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물체가 그러하듯 온도가 오르면 최적이 팽창하는데 지구 기온이 오르면 바다의 최적 역시 팽창합니다. 나사는 바다의 최적이 단 몇 %만 오른다고 해도 그 피해는 괴멸적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심지어 최적이 팽창하면 밀도 등의 물리적 특성도 변하게 되는데 그것이 일으킬 수 있는 피해는 예측 불가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나사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에 이어 또 하나의 심각한 위협을 경고했는데 바로 달입니다. 달은 약 18년을 주기로 밀물과 썰물을 일으키는 힘이 강해졌다 약해졌다 하는데 지금은 달의 조성력이 약한 시기이지만 2030년 무렵부터는 조성력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즉, 기후변화에 달의 인력까지 더해지며 그야말로 급격한 해수면 상승을 겪을 것이라는 거죠. 이미 인도네시아는 내륙으로 수도 이전을 결정했고 덴마크는 수도인 코펜하겐 앞바다에 여의도 면적과 비슷한 인공섬 건설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항구를 보호하고 수만 명의 주거지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지구온난화는 단지 해수면 상승뿐만이 아니라 폭우와 폭염, 폭설, 태풍 등의 온갖 기후 재난을 야기한다는 것이며 UN 보고서는 2030년에 기후 난민이 1억 명을 돌파하고 2050년이 되면 12억 명이 삶의 터전을 잃을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국제사회가 합심해서 막지 않으면 정말로 인류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혁신의 대한민국이 또 한 번 큰일을 해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술을 개발해낸 것입니다.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제26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200여 참가국은 지난 13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5도에 맞게 내기로 합의했는데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거론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 탄소 포집 활용 기술이었습니다. 일산화탄소는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 때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물질인데 석유화학 산업에서 일산화탄소를 생산하고 있는 기술들은 모두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화학연구원이 일산화탄소를 만들 때 쓰는 니켈계 촉매를 개발해냈고 이로써 한번 공정에 투입된 촉매가 1만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공정에 비해 촉매를 교체하는 데 투입되는 비용과 시간이 혁신적으로 절약될 수 있으며 산업 공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도 원료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대폭 줄이며 기존의 화학 제품을 생산해야 하는 국제적인 숙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촉매를 개발한 정태성 박사는 탄소 포집 활용 기술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게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하루 20톤 규모의 일산화탄소를 만들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해 최종 실증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 기후변화는 국제사회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한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정상회의에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40%로 발표했고 기존 목표인 26.3%에서 크게 높였으며 2050년까지 석탄 발전을 모두 중단하고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100% 줄이는 넷제로 달성을 위한 탄소 중립 시나리오도 채택했습니다. 한국 에너지 발전 가운데 35.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석탄 발전을 2050년 모두 사라지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짧은 기간 가파르게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것은 매우 힘든 과제이지만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선 지금이 행동해야 할 때다 라고 말하며 어중간한 자세로는 인류가 직면한 최대 위기를 이겨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에도 아펙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을 위해서 아펙이 중요한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며 한국은 기후 재원 마련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고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에 500만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녹색기후기금 공여액을 2배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노력에 EAUC 등 많은 환경단체들이 찬사를 보냈고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 연설에서 한국의 탄소 중립 노력을 언급하기도 했으며 악화된 한일 관계로 별별 트집을 다 잡던 일본 언론들조차 탄소 포집 활용 기술을 일제히 보도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한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편 한국은 떠오르는 해고 일본이 지는 해라는 것이 기후변화 대응에서도 입증되기라도 하듯 일본은 최근 망신을 당했습니다. 바로 영국 싱크탱크 보고서에서 일본의 자동차 업체인 토요타가 기후변화 대응의 주축 해방꾼으로 지목된 것입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싱크탱크 인플루언스 맵의 보고서를 인용해 토요타는 화석연료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단계적 퇴출 시한에 반대하고 있다며 청정에너지로 전환의 회방을 놓는 대표적인 방해 공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플루언스 맵의 에드 콜린스 이사는 기업들이 기후변화 대응책의 발목을 잡는 방법은 이미 과학적 논거를 부정하는 것을 넘어 매우 파괴적인 수준으로 발전했다라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기후변화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인 방안도 망치고 있습니다. 바로 고래 사냥입니다. 현재 이미 검증되지 않은 그 어떤 과학적인 이론보다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고래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수천만 년 이상 지구에서 살아남은 고래는 대기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탄소 저장 체계를 가지고 있어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몸속에 저장하기 때문입니다. 고래의 이산화탄소 포집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놀라운데요. 60여 년이라는 긴 수명을 사는 고래는 사는 동안 몸의 탄소를 축적하고 죽으면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데 이때 고래가 바다 밑으로 가지고 가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한 마리당 평균 33톤이나 됩니다. 나무 한 그루가 매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약 22kg 정도라는 것을 감안하면 고래 한 마리를 보호하는 것은 나무 수천 그루를 심는 것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탄소를 포집하는 생명체로는 플랑크톤도 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과학자들은 고래가 있는 곳에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양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고래의 배설물에 식물성 플랑크톤이 자라는 데에 필요한 철분과 질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생명체가 인류에 주는 도움은 정말이지 어마어마한데 대기 중 산소의 50% 이상을 생산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산화탄소를 무려 약 370억 톤 가량 포집합니다. 이 양은 1조 7천억 그루의 나무와 맞먹는 수준이며 아마존 4개를 모아놓은 것과 비슷한 포집량입니다. 즉,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필히 고래 개체수를 보존해야 하며 어쩌면 우리가 고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고래가 우리를 보호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일본은 국제사회 비난에도 불구하고 2019년 상업용 고래 사냥을 금지하는 국제포경위원회를 공식 탈퇴했고 엄청난 수의 고래를 사냥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무분별한 고래잡이로 인해 고래 개체수를 보존해야 하는 과제가 위협받고 있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일본은 국제포경위원회에 가입해 있을 때도 연구용이라는 명목으로 고래를 사냥하였고 2014년에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고래 사냥 금지 권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2018년 연구용이라며 임신한 밍크고래 122마리를 죽였을 때는 전 세계가 분노했습니다. 당시 일본이 남극해에서 연구용으로 포획한 밍크고래 333두 가운데 태아가 있는 임신 중 암컷은 122마리였고 미성숙 개체는 114두였던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환경 전문가인 알렉시아 웰비러브는 충격적인 통계라며 일본이 얼마나 잔인한지 보여주는 슬픈 고발장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죠. 이처럼 기후변화 대응에 한국과 일본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제사회의 노력을 무시하고 기후변화를 가속화시키는 일본이 꼭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았으면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